안녕하세요. 연세아이 성형외과 유창 원장입니다.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첫 수술에 비하면 10 내지 20% 정도? 그쯤 될 것 같습니다.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. 정말 다양하죠, 재수술은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별로 안 고쳐도 큰 문제 없으신 분들도 조금 요거는 이렇게 약간 비대칭을 더 바꾸고 약중눈이 조금 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 분은 재수술의 범주에 넣긴 좀 그렇고 다양한데, 제일 많은 게 이제 풀리고 옅어진 게 많이 옅어지거나 아니면 비대칭, 원래 얼굴축이 휘어 있거나 눈의 조건이 양쪽이 다른데 수술할 때 그거를 보정을 못했거나 아니면 보정한다 하더라도 수술로 교정해야 될 비대칭이에요. 눈이 양쪽이 다 대칭인 사람은 없으니까 조금의 비대칭은 우리가 수술할 때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고, 그 말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비대칭이 수술을 해서 좀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많은 게 했는데 너무 작다, 아니면 했는데 너무 크다. 그 다음에 소세지, 그러니까 소세지가 있어서 티가 난다, 아니면 소세지는 없는데 눈 감았을 때 너무 표시 난다, 이게 수술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난 이렇다,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싶다, 수술 안 했는 눈처럼 보이고 싶다, 또는 눈매 교정을 했었어야 되는 눈인데 눈매 교정을 안 해서 개슴칠한 게 남아있다, 그런 정도. 하여튼 재수술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. 실패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, 선택의 문제, 그리고 원하는 거가 자기 생각하고 달라진 거의 문제,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실패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요런 눈의 조건에서는 요 수술을 하기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한 경우에는 그때는 진짜 조금 수술의 실패라고 보면 되고, 그거는 교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죠. 그거 아니고서는 풀리는 거는요, 저도 수술하고 풀립니다. 풀리는 경우 있어요. 그럼 안 풀리게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? 안 풀리게 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, 내가 100명의 환자를 수술해도 한 명도 안 풀리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, 저도.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깊은 라인이 되고 티가 나는 눈이 돼버리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눈에서는 요 정도의 깊이가 적당하다 할 만큼 우리가 수술을 해놓죠. 근데 이게 예상외로 많이 옅어지는 경우가 있고요, 예상보다 조금 더 깊은 라인이 좀 덜 옅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은데, 그게 좀 더 옅어지면 풀리는 거고, 좀 더 깊은 채로 유지하면 약간 깊어서 티 나는 눈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큰 쌍꺼풀, 작은 쌍꺼풀은 본인이 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서 하는 경우, 나는 크게 원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싶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크긴 너무 크고 내 눈에는 안 어울리고, 그럼 재수술을 하거나, 아니면은 난 너무 자연스러운 거 원해요, 쌍꺼풀 이렇게 보이는 거 싫어요 해서 그냥 거의 속쌍꺼풀 해놨는데 몇 년 지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다 덮여가지고 가려 보이는 경우, 아니면은 제가 자주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측 가린 눈에서 수술 디자인할 때 고려하지 않고 해버리게 되면 내측은 가리고 쌍꺼풀은 외측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눈이 되겠죠. 그런 경우도 원인이 되겠고요. 또 실패라고 또 말하기가 그런 게, 개슴칠한 눈 교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. 부럽던 눈은 개슴칠한 눈보다도 안 좋다고 제가 환자들한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, 그 개슴칠한 게 약간 있는 정도에서는 사람이 순하고 좀 착해 보이는 면도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그걸 원해서 그 정도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눈이 좀 또렷하게 잘 떠지는 사람이 좋더라, 그래서 나는 눈매 교정을 하겠다,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수술의 실패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죠.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다가 내 숲길을 일로 가는 게 아닌데 숲길을 좀 이쪽으로 갈 걸 그랬어 하고 하는 경우도 그게 재수술이 되는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20, 30대 수술해서 젊었을 때 좋은 시절 다 보냈는데 5, 60대 되면 다시 찾아서 가리잖아요.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굳이 넣자면 재수술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죠. 성공을 오랫동안 잘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손보는 것, 조금 교정을 하는 것 정도에 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. 예, 당연히 있습니다. 수술이 진짜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. 수술을 여러 차례 한 사람 중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, 여러 차례에서 흉터 조직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원하는 눈의 라인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하거나, 아니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피부를 절제하기에는 피부가 부족해서 눈이 안 감기는 게 걱정이 되는 사람, 아니면 눈매 교정도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그거보다 더 했다가는 눈매 교정한 거가 과교정이 되거나,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시 눈을 못 감는 기능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.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
뭐 무리 없이 다 잘 됐는데 본인 보기에는 항상 눈만 쳐다보잖아요. 그걸 보면서 코 수술한 사람은 코만 쳐다보겠죠. 그래서 눈만 쳐다보면 뭔가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,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, 그거를 나는 조금 고쳐야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게 고쳐가지고 원하는 만큼 딱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뭐 수술 안 하는 게 좋다고도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죠. 재수술은 이제 첫 수술이 어떤 종류의 수술이냐에 따라서 재수술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몰로 했다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풀리는 경우에는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해도 됩니다. 심지어는 한 달 있다가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오래 걸리는 사람 있죠. 살성이 안 좋고 절개로 했는데 뭐 2번이나 했다. 그리고 그 2번 할 동안 흉터 고생을 좀 많이 했다. 그 지금도 흉터 유착이 심하고 흉터가 좀 세다. 이런 경우에는 더 기다려야 되죠. 그래서 보통 6개월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1년, 2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 하느냐를 기준을 정할 때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6개월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눈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흉터가 다 익었으면 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흉터가 숙성이 다 된 다음에 하라고 그러거든요. 눈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. 그래서 그 숙성이 끝나는 기간을 수술해도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. 가족 수술했을 때 풀리는 경우는 좀 많이 자연스럽게 그냥 잘 맞춰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환자분도 뭐 예를 들어 매몰로 한정진다 치면 매몰이 안 어울리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한 거 보니까 매몰이 제일 자연스럽고 좋더라.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매몰할 수 있는 눈은 원래 자연스럽고 매몰해서 잘생기는 눈이니까. 그렇게 해서 매몰이 안 될 눈에 억지로 매몰해 놓으면 풀리겠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매몰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면은 그건 또 실패가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죠.